코로나19 팬데믹은 우리의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야외 활동이 제한되고 실내 생활이 길어지면서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것은 더욱 어려운 과제가 됐습니다. 이 이야기는 코로나19 시대에 알차게 건강을 관리하는 다양한 방법에 대해 다룹니다. 첫 번째로 영양 섭취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팬데믹 동안 많은 사람들은 배달 음식에 의존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는 건강에 치명타를 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선한 재료를 활용한 요리를 직접 해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비타민과 미네랄이 풍부한 야채와 과일을 식단에 첨가하고 단백질 섭취를 위해 두부, 콩류, 생선을 적절히 먹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비타민 D는 실내 생활로 인한 결핍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챙겨야 합니다. 다음으로 운동의 필수성을 논합니다. 규칙적인 신체 활동은 면역력을 높이고 스트레스를 줄이는 데 도움을 줍니다. 홈 트레이닝이나 온라인 피트니스 클래스에 참여하여 매일 최소 30분 이상 운동하는 것이 좋습니다. 걷기, 요가, 필라테스 같은 경량 운동도 충분히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정신건강도 무시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고립감은 많은 사람들에게 심리적 부담이 되었습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명상이나 호흡 운동을 시도해보는 것이 도움이 됩니다. 매일 아침 10분씩 명상을 하거나 잠들기 전에 깊은 호흡을 통해 하루의 스트레스를 털어버리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가족이나 친구와의 화상통화를 통해 사회적 연결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수면 관리도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규칙적인 수면 패턴을 유지하고 하루에 7에서 8시간의 수면을 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전자기기의 사용을 잠자기 전 30분간 제한하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 휴식을 취해 몸과 마음을 준비시키는 것이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꾸준한 건강 체크를 언급합니다. 정기적으로 체온을 측정하고 의심 증상이 있을 경우 바로 검사를 받는 것이 필요합니다. 또한 가까운 병원이나 보건소에 주기적으로 건강검진을 받으러 가는 것이 좋습니다. 팬데믹은 우리의 삶을 여러모로 도전하게 만들고 있지만 긍정적인 마음가짐과 꾸준한 관리로 건강을 지키는 것은 충분히 가능합니다. 위의 팁들을 따라 코로나19 시대에 더욱 건강한 삶을 영위하기 바랍니다. 두 번째 이야기. 어느 날 서울의 한 병원에서 일하는 내 친구 민준이와 오랜만에 커피를 마시기로 했다. 민준이는 의사로서 평소에도 건강에 대한 경각심을 사람들에게 심어주려 애쓰는 친구였다. 그날 카페에서 막 커피를 주문하러 일어섰을 때 민준이는 나에게 뜬금없이 당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다. 그는 요즘 병원에서 당뇨 전조 증상을 알아채지 못해 치료 시기를 놓치는 환자들이 많다는 이야기를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5가지 증상을 고쳐 이야기하며 내게 간단한 건강검진을 꾸준히 받으라고 권했다. 첫 번째는 잦은 갈증과 잦은 화장실 사용이었다. 민준이는 어떤 환자들이 물을 유난히 많이 마시고도 체내가 메마르는 것 같다고 느끼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이는 혈당이 높아지면서 체내 수분을 끌어들여 소변을 통해 배출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쩌면 건강의 표지일지 모른다고 했다. 두 번째는 극심한 피로였다. 특히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금방 피로감을 느끼고 아무리 쉬어도 피곤함이 가시지 않는다면 이것이 신호일 수 있다고 말했다. 우리 몸은 당을 에너지로 사용하지만 혈액 속에 당이 많아도 세포에 도달하지 않으면 효율적인 에너지원으로 사용되지 못한다는 것이다. 세 번째로는 시야가 흐릿해지는 증상이었다. 민준이는 혈당이 높으면 체액이 빠져나가 시력에 변화가 올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것은 안과를 방문해서라도 즉시 검사를 받아야 하는 증상이라며 매년 건강검진 시에 시력 체크도 꼼꼼히 하라고 조언했다. 네 번째는 상처가 잘 낫지 않는 것이었다. 당뇨가 있다면 체내 면역 시스템이 약해지고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작은 상처도 회복이 느릴 수 있다는 것이다. 민준이는 이 증상을 무시하면 상처가 악화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마지막으로 원인을 알 수 없는 체중 감소였다. 특별히 운동이나 식이 조절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체중이 줄어든다면 당뇨를 의심해봐야 한다고 했다. 혈액에 당이 세포로 들어가지 못하고 계속 없어지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것이다. 이 이야기를 다 들은 후에 민준이는 내게 예방은 늘 최고의 치료라는 말을 덧붙였다. 나는 그제서야 옆에서 듣고 있던 커피를 든 남자도 조심스럽게 고개를 끄덕이며 민준이의 말에 깊이 공감하는 모습이라는 것을 알아챘다. 그날 이후로 나는 매년 건강검진을 받기로 결심했다. 민준이가 떠난 후에도 몸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건강이라는 사실을 되새기며 커피잔을 입에 대었다. 세 번째 이야기. 바쁜 현대인들은 대개 운동할 시간을 찾기가 어렵다. 직장에서는 긴 시간을 보내고 집에 돌아오면 피곤함에 눕고 싶기 마련이다. 이러한 우리에게 필요했던 것은 간단하고 효과적인 운동법이었다. 처음 시작은 산뜻하지 않았다. 어떤 운동이 전신을 가장 효과적으로 단련할 수 있을까? 라는 고민이 뇌리를 쉬지 않고 맴돌았다. 그러던 어느 날 내 친구 지수와의 대화에서
힌트를 얻었다. 지수는 최근 집에서 운동하는 것을 통해 건강을 되찾았다고 했다. 내가 지수에게 물었다. 어떤 일개 운동이 그런 효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거야? 지수는 웃으면서 말했다. 정답은 복합 운동이지. 그리고 그 중에서도 버피 테스트가 최고야. 버피 테스트는 높은 강도의 운동으로 잘 알려져 있다. 팔굽혀펴기와 점프를 결합한 이 운동은 심박수를 급격히 올려주고 전신 근육을 골고루 자극한다. 처음 이 운동을 했을 때 정말 힘들었다. 하지만 지수가 설명해 주었던 방법을 따라가니 조금씩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기본적인 동작은 이랬다. 먼저 서서 시작해. 손을 바닥에 짚어 스쿼트 자세로 내려가고 팔굽혀펴기를 한 번 한 뒤 다시 점프하면서 원래 자세로 돌아온다. 처음엔 아마추어답게 다리가 무겁게 느껴졌고 점프할 때는 공중에서 멈춘 듯 느껴졌다. 하지만 그녀가 강조했던 것은 꾸준함이었던 것 같다. 매일 아침 10개, 그 다음 주에는 20개로 늘려가며 점점 더 많은 수의 버피를 견딜 수 있게 되었다. 일주일이 지나자 땀이 범벅이 되는 것에 익숙해졌고 2주가 지나자 거울 속의 내 모습이 조금 달라 보이기 시작했다. 몸이 좀 더 탄탄해졌고 무엇보다도 에너지가 넘치기 시작했던 것이다. 내가 간단히 집에서 시작했던 이 운동이 여느 운동기관이나 피트니스 센터에서 하는 것만큼의 효과를 보일 줄은 몰랐다. 땀방울 한 방울 한 방울이 모이고 쌓여 내 몸을 변화시켰다는 사실, 참으로 놀라웠다. 물론 지수가 말했듯이 규칙적인 운동과 더불어 건강한 식단을 병행한다면 결과는 더욱 좋아질 것이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시작하는 것이며 이를 즐기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바쁜 삶 속에서 나름의 해답을 찾기 마련이다. 나에게는 버피가 그러한 해답이었다. 집에서 쉽게 할 수 있는 이 운동법이 나와 같이 고민하는 사람들에게 작은 힌트가 되기를 바라며 오늘도 버피의 리듬을 타본다. 네 번째 이야기. 한때 나는 마치 끝이 없는 깊은 구덩이에 빠진 듯한 기분으로 하루하루를 버텨내고 있었다. 아침에 눈을 뜨기가 힘들었고 세상은 잿빛으로 보였다. 주변 사람들은 이런 나에게 가끔 잘 먹고 운동하라고 조언했지만 무기력한 정신 상태가 그조차 힘들게 만들었다. 그런 어느 날 우연히 인터넷에서 우울증 완화를 돕는 음식들에 관한 기사를 발견했다. 음식들이 정말로 내 기분을 나아지게 할 수 있을까? 라고 반신반의하며 기사를 읽기 시작했다. 거기에는 오메가3 지방산이 풍부한 연어, 세로토닌 수치를 높여줄 수 있다는 아몬드, 엽산이 풍부해 뇌 기능에 좋은 시금치, 항산화제가 가득 찬 다크 초콜릿, 비타민 D가 풍부해 기분을 밝혀줄 수 있다는 계란 등이 소개되어 있었다. 이외에도 다양한 음식들이 나열되어 있었고 이런 음식들을 꾸준히 섭취한 많은 사람들의 긍정적인 체험담이 첨부되어 있었다. 나의 식당 선반을 대충 둘러보니 불행히도 건강하고 긍정적인 마법을 지닌 음식들은 거의 없었다. 그 대신 냉장고의 구석에는 언제나 사라지지 않는 피자, 상자, 재미 절반 남은 유리병, 그리고 탄산음료가 자리 잡고 있었다. 우울할 때는 인스턴트 음식이 더욱 쉽게 손이 가는 법이다. 하지만 이대로 있을 수는 없었다. 작은 변화라도 시작하면 그 자체로 의미가 있을 거라는 생각에 나는 직접 가게로 향했다. 기사에 나왔던 음식들을 구매하며 무겁던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지는 걸 느낄 수 있었다. 신선한 연어와 진한 녹색의 시금치부터 아몬드와 다크 초콜릿까지 내 장바구니에 하나씩 담아갔다. 이 작은 쇼핑이 나에겐 회복의 발걸음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집에 돌아와 구매한 식재료들로 간단한 요리를 시도했다. 연어를 구우며 풍기는 고소한 냄새는 생각보다 기분을 좋게 해주었고 시금치, 샐러드는 신선함으로 가득 차 있었다. 아몬드와 다크 초콜릿을 후식으로 즐기며 그들이 전해주는 만족감을 천천히 만끽했다. 비록 하나의 식사였지만 그것이 내 하루에 주는 영향은 생각 이상이었다. 직접 몸에 좋은 음식을 준비하고 먹으며 나는 내가 나 자신을 돌보고 있다는 실질적인 감각을 새삼 되찾을 수 있었다. 그렇게 하루하루 작은 변화가 쌓여갔다.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것이 완전히 나아지지는 않았지만 매일 아침 브렉퍼스트로 달걀 요리를 준비하고 스무디에 아몬드를 추가하는 등 나만의 작은 루틴이 만들어진 것이다. 식사를 준비하고 섭취하는 그 시간 동안만이라도 온전히 현재의 나에게 집중할 수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들이 모여 점차 나의 생활 패턴을 긍정적인 쪽으로 변화시켜 주었다. 이와 같은 경험을 통해 알게 되었다. 음식은 단순히 배를 채우기 위한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안정과 행복에도 큰 영향을 준다는 것을. 우울증이란 것이 그렇게 간단히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지만 그 과정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변화들로 삶의 질을 서서히 변화시켜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이다. 이제는 우울할 때마다 무엇보다 나 자신에게 이런 한 끼의 마법을 선물하기로 했다. 이러한 작은 노력이 나에겐 크나큰 위로가 되어 주었다. 다섯 번째 이야기. 어느 작은 마을에는 A라는 평범한 남자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시간을 쫓기면서 살아가는 조금은 게으른 사람들이 그렇듯 손 씻기를 밥 먹듯이 잊어버리곤 했다. A는 기업에서 일하는 만큼 출근 시간마다 지하철에서 수많은 사람들과 접촉하며 지냈고 사실 손에 묻은 미세한 세균 따위에는 전혀 신경 쓰지 않았다. 그러던 어느 날 A는 간단한 감기에 걸렸고 약간의 몸살과 콧물 정도로 시작된 증상이었지만 시간이 지나며 그리 간단한 문제가 아님을 깨닫게 되었다. 그는 감기에서 빨리 회복되지 않았고 오히려 증상은 점점 심해져갔다. 몇 주가 지나고 병원을 방문하였을 때 의사는 손을 제대로 씻지 않아서 세균에 감염된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A는 그제서야 자신이 손 씻기에 얼마나 소홀했는지를 깨달았다. A가 병원에서 돌아온 그날 문득 어린 시절 학교에서 배웠던 손 씻는 방법이 생각났다. 자, 손을 물로 적셔보세요. 그리고 비누를 꼭 사용하세요. 손바닥, 손등, 그리고 손가락 사이를 꼼꼼히 씻고요. 특히 손톱 밑도 잊지 마세요. 라는 선생님의 말이 다시 환청처럼 들리는 듯했다. 그날 밤 A는 인터넷에서 효율적인 손 씻기에 대한 정보를 찾기 시작했다. 그는 각종 블로그, 의학 저널, 심지어 유튜브 영상까지 찾아보며 배웠다. 20초 이상 손을 씻어야 한다는 것이나 손 소독제가 보조수단으로 유용하지만 물과 비누로 씻는 것이 가장 좋다는 팁들, 심지어는 20초를 맞추기 위해 생일 축하 노래를 2번 부르는 방법까지 터득했다. 거기서 그치지 않고 그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친구들과 가족들에게 전파하기까지 했다. 흥미롭게도 그는 손 씻기를 생활의 일부로 만들기 위해 손 씻기 알람을 스마트폰에 설정하기도 했다. 매시간 맞춰 울리는 알람은 그가 흐트러질 때마다 다시금 집중을 맞출 수 있게 도왔다. 시간이 지나며 A는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의 건강도 개선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감기와 같은 질병에 걸리는 빈도가 확연히 줄어들었고 무엇보다 악수를 할 때 더욱 깨끗하고 상쾌한 느낌을 받을 수 있었다. 그제서야 그는 손 씻기의 진정한 중요성을 몸소 체험하게 되었다. 이 경험을 통해 A는 작은 습관 하나가 어떻게 큰 변화를 가져오는지를 깨달았다. 그는 손 씻기의 중요성을 잊지 않고 계속해서 실천하며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를 독려했다. 이제는 손 씻기를 잊어버리는 날이 없을 만큼 습관이 되었고 그로 인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다.